각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4일 금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라고 하기에는 전쟁의 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주식시장은 이 전쟁을 일종의 반상수가량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쇼크, 경악, 공포, 전율에서 전쟁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워낙 이렇게 참 내 옆에서 뻥뻥 터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빠르게 약간 상황들을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반상수로 여기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사실 미국 시장 보면 전쟁 이슈는 생각보다 별로 안 먹혔고, 특별히 이란 핵 합의 복귀 이야기가 들리면서 유가는 고점 크게 오르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거는 안 먹히고 오히려 연준 파월형의 말이 훨씬 더 귀에 들어온 미국 시장이었다. 그러나 유럽은 조금 다르다. 유럽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독일 닥스 2.16% 추가 떨어졌고요. 영국은 2.57%, 프랑스는 1.84%, 이탈리아는 2.35%, 유로스탁스는 2.06% 빠지면서 유럽 상황들이 상당히 안 좋다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 유로화가 2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굉장히 상황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뭐 전쟁 때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아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 유럽 출범 이후에 최고의 인플레이션 5.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기네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해석을 좋지 않게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주가 하락이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조금 다른데요. 미국은 사실 오늘 S&P 대표지수인 S&P 500 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빠졌느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는데 보시면 이게 하루짜리입니다. 새벽 1시에 왕창 빠졌다가 플러스로 확 반전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다시 빠지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스닥은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은 상승을 제대로 못하고 모양은 비슷하지만 하방 쪽이 훨씬 더 크게 열리면서 하락하면서 1.56%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됐고, S&P는 0.53, 다우는 0.29%로 그냥 소소한 수준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나스닥이 기술주가 많이 빠졌느냐? 좀 이따 이건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금리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유가가 초고공 행진 속에서 숨고르기로 넘어갔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귀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사상 진짜 그 근래 최고치를 찍었어요. WTI 기준으로는 116달러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 9월 이후 최고치, 14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사실 100달러 이상을 본 적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고, 브렌트유는 119달러까지도 급등을 했었고, 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유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이든의 말 속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파이트 하겠다라고 하는 바이든의 말 속에서 이란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는 5일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서 현지 고위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연합인포맥스가 전달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2015년 이란 핵합의 복권 협상이 되는 마지막 까다로운 이슈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그건 뭐예요? 그때 안 실패했던 것이 이제 완전히 복원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하루에 러시아 원유가 100만 배럴씩 빠지고 있다고 그래요. 공급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추가로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유가가 고공을 행진을 계속하겠죠. 근데 150만 배럴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또 향후 점차 200만 배럴까지 오면
약간의 버퍼가 될 것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 상황들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유가는 떨어졌지만 비철금속 미쳤습니다. 자, 비철금속 가격 한번 그 비철금속과 공유, 원자재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한꺼번에 쭉쭉 훑어보려면 화면상으로 보시면 좋은데, 자, 금값은 뭐 소폭 올랐어요. 1% 못 올랐으니까. 이것도 뭐 전쟁을 일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자, 보세요. 구리 가격 2.5% 올랐죠. 자, 밑으로 한번 쭉 내려볼까요? 자, 미국 소매 가격. 정말 크게 오릅니다. 진짜 크게 오르고요. 7%.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냐? 더 밑으로 가시면, 네, 이제 팔라듐 나오죠? 4.2%, 알루미늄 7.1%, 니켈 보세요. 8%가 넘게 올랐습니다. 아주 뭐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전쟁 중이라 비철금속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원유 가격도 뭐 빠지긴 했지만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완벽하게 장전되고 발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상황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쟁 상황들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군이 498명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9,000명의 러시아군이 사망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뉴욕타임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군이 실제 사망자는 2,000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연합인포맥스 보도를 따왔고요. 2,00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폭격이 조금 더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상황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2차 회담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특별한 소득이 없이 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피난민들의 퇴로를 좀 열어주는 게 기본이다라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합의 내용은 지금 전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유럽은 충격받았지만, 사실 그 주력 지수인 S&P 500이 0.53% 빠졌다라는 건 시장 충격이 어마무시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대체 왜 이랬을까? 네, 역시 파월 의장이 이틀 연속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원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일단 전일자 발언, 다시 한번 중요한 발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인 3월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 제한을 지지하겠다. 그리고 너무 낮은 금리 수준은 더는 경제에 적절하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내리지 않으면 향후 회의나 여러 회의에서 그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번 3월은 25bp 인상하는데 뒤에 50bp 할 수도 있다라고 열어놨죠.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3월에 50bp를 할지도 몰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올해 들어와서 시장이 움찔움찔 힘들었었는데, 지금 연준은 3월은 25bp 가는데 앞으로는 더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추가된 발언들. 이게 오늘 기술주들 하락의 기폭제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돌이켜보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기 전에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다.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기 전에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다. 라고 지금 어느 노인이 젊은 날을 회상하면서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회상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원 의원인 리처드 셀비 공화당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지표를 잘못 판단한 건지 무시한 건지 이야기 듣고 싶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느냐?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급등이 사라질 경제 충격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급등이 사라질 경제 충격이라고 생각을 했다. 네, 앞서 우리 모두 인사 발언 할 때 우리 동물의 습님도 몇 가지 파월의 말을
전했죠. 노동력 공급이 현저히 낮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네. 자, 이거는 지난 주말에 저희가 그 1부인가 2부인가 그 우리 윤석천 경제평론가하고 대담해서 얘기를 했던 얘기인데, 시대 정신이 바뀌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정말 시대 정신이 바뀐 것인지는 아마 시간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직 10,000명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망자가 10,000명이 되지 않는데 반해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대략 한 6배 많은가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00배 정도 많습니다. 100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가 죽자 살자 이래 가지고 뭐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이 댓글에 써준 것처럼 남미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히스패닉 계열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이 남미분들의 긍정성이에요. 이분들은 뭐 평생 동안 뭐 고민 자체와 걱정 자체를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 한답니다. 매우 긍정적이라죠. 남미 어떤 나라는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하던 걱정 수준을 뭐 1년에 하나인가 말든가. 1년에 뭐 한 5번.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1년에 한 5번. 뭐 이런 그 우리 누구죠? 김 심리학자님께서 저희 회사에 강연에 왔을 때 그 얘기를 처음 했는데 저 그 얘기 듣고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김경일 교수님인가요? 네.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충격적인데, 남미 분들은 아예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일어나면 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올라오고 막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히스패닉이나 이제 남미에서 오신 분들 워낙 많기 때문에, 중남미에서 그분들이 이제 별로 걱정을 많이 안 하니까 지금 당장 이제 그 필요가 채워졌으니 노동을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마 좀 섞인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 노동에 대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옛날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안 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남미 분들의 그런 그 중남미 분들의 특유의 그런 여유로움이 또 반영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노동 그 수요는 충분한데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상하다.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좀 이따 그 노동 지표도 나왔는데 그거 보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인데요.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노동 공급이 이런 식이 되면 인플레이션은 고용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해지게 도장을 빵 찍는 상황이 되어서, 자 이제 그러면 시장은 다시금 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이미 반영을 했죠. 근데 연준의 태도가 점점점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의 폭이 또다시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7번까지 쫄았다가 지금 한 5번 정도 내려온 분위기인데요. 시장의 컨센이 다시 한번 6번, 7번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한국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 노동자들의 생각도 한국과 미국은 지금 천지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한국 분들은 진짜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한국 분들은 왜 안 해, 일을? 뭐 이렇게 일자리가 있는데 일을 왜 안 해? 뭐 이런 분위기인데, 저기는 오라 그래도 내가 왜 해? 뭐 이런 분위기. 확실히 그 지역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것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상방 위험을 가중하며 행동을 취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태세를 더 높여야 되겠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렸습니다. 자, 러시아 상황들은 계속해서 악화일로 있는데요. 그 루브라 한번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합니다. 루브라 차트는 그림이 안 나와요. 뭐 이런 단락에 지어진 그림들이 루브라 차트에서 나오는데요. 루브라가 제일 오른쪽 끝에 위쪽에가 가격이 118.297 루블이에요. 지난번에 110 됐다 이러다가 다시 90 됐네요 이랬는데, 지금 거의 120 됐다가 지금 좀 떨어져 가지고 현재 108, 106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데요. 최근에 이제 루브라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강세였던 코인은 오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금은 소폭 올랐고요. 근데 이제 코인에 대해서는 왜 코인이 약세를 보였느냐? 왜냐하면 루브라가 이렇게 되면 루브라 탈출해서 조금 다른 자산으로 좀 회피, 도망가는 거. 달러는 지금 없을 테니까, 달러 구하기 힘들 테니까 코인으로 간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일단 러시아가 해외 자본 유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영향이 있고, 또 하나 실제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의 코인 매입이 규모가 그렇게 크냐는 거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들어오긴 한 것 같은데, 약간 들어오니까 아마 시장에서 들어온다 이러고 컨센이 형성돼 가지고 가격을 크게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러시아에 대해서 무디스와 피치가 신용 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24년 만기가 도래하는 루브라 표시 국채 보유자에게 줘야 될 이자가 지금 지급된다는 소식이 없답니다. 네. 이자, 이거 뭐예요? 이자를 못 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디폴트라고. 이거 디폴트 나면 어떻게 되지? 디폴트 나면은 한번 시장이 약간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러시아 채권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많이 불리하겠죠? 유럽이 불리하겠죠. 유럽이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냥 통박으로 돌려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앞서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18,000명 감소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의 2월 감원 계획. 자, 이게 15,245명 나왔는데요. 전월이 19,064명이었습니다. 19,000이었는데 15,000으로 뚝 떨어졌죠. 20%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정도 감원 계획 2월달 월 감원 계획 15,000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1997년 6월 15,091명을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용 수준을 알 수 있죠. 감원을 할 수가 없어. 무서워서. 감원하고 사람 못 구하니까 감원을 못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자, 그러면 고용이 빵빵 터지고 이런 상황, 감원을 무서워서 못하면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임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계속 있는 거죠. 임금이 올라가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임금은 인플레이션에서 제일 뒤에 있는 선수인데 가장 힘센 선수, 마지막 라스트 주자지.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 이어달리기 할 때 마지막 주자가 제일 잘 달리는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 선수들 중에서, 선수들이 다 있는데 제일 마지막 주자가 고용과 연결된 임금입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마침표가 딱 도장이 빵 찍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지금 그렇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용 얘기가 축축축 나올 때마다, 이제 내일 모레 내일 정도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오는데 또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생각보다 좀 뭐라 그럴까, 좀 지표가 시장의 생각과 좀 다르게 나오면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 계속 있어 보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려는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어쨌든 3월은 지금 거의 유력하죠. 25p 인상이. 근데 그 이후에도 이거 계속 연달아 계속 치겠다, 이런 생각을 시장이 하게 되면 시장이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기준입니다. 자, IHS 마켓의 2월 소비자 구매 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가 56.5가 나왔고요. 전월 51.2 대비 확 올랐습니다. 요즘 이 PMI 지수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올랐어요. 다른 것도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4일날 그러니까 내일 한국 시간으로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표 전망치가 43만 명의 실업률 3.9%입니다. 낮은 실업률이죠. 3%대를 일컬어 완전 고용 수준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네, 고용도 굉장히 활발하고 해서 연준이 겁없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시장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재미난 의견, 빌 그로스, 옛날 채권왕 빌 그로스, 이 형 아직 살아있네. 자, 이 형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전환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글로벌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이미 40년 고점에 도달했으며, 미 연준이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빠르게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미국 증시 상승세는 저금리 환경이 크게 기여했다. 특히 실질금리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에 있다. 증시 상승폭의 30-40%가 저금리로 인해 창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증시는 큰 충격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증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전략임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분은 무슨 왕? 네, 채권왕.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분이 어떤 보유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만 그 말을 이해하기가 더 좋다라는 말씀 항상 드리는데요. 제가 하는 말은 어떤 보유 편향? 주식 보유 편향. 저는 주식을 월등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주식 보유 편향이니까 전 채권을 살짝 나쁘게 얘기하는 결이 있죠. 어쩔 수 없어. 근데 채권에 계신 분들은 주식을 살짝 나쁘게 얘기하는 결이 있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얘기는 하지만 이 말 자체는 틀리지는 않지만 마지막 결론은 항상 그렇게 조금씩 약간 갑니다. 저도 상반기 동안에는 채권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채권 플레이어들이 저를 보면 아유 저씨 이럴걸요? 네, 분명히. 네, 그래서 이 얘기인즉슨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 빠지고 나면 또다시 안전자산으로 넘어야 할 걸? 이라는 뉘앙스가 약간 들어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이니까요. 네,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그 보유 포지션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요즘에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보유 포지션인지를 이해를 하시면 그분의 말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냥 아무 보유 포지션 없이 말만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 현금을 많이 보유하시는 분인지, 주식을 많이 보유하시는 분인지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진다는 거.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는 실전에서 그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여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오래도록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해도 그분 말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력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이후의 시간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